그런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달러를 갖고 있지 말고 내놔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아니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제기했어요. 굉장한 기시감이 있습니다. 우리 관세 협상할 때 어땠습니까? 관세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기업들에게 SOS를 쳤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다양한 협조를 하면서 관세 협상이 잘 타결이 된 측면이 있죠. 기업은요. 정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전략을 세우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달러를 풀어라 말라 이렇게 대놓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치를 넘어서요. 기업의 팔을 비틀어도 너무 비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민주당 입법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워낙 반기업적이고 친노동적인 기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기업들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민주당이 이 190석 범여권입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면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기업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기업들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자꾸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께서는 이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말씀을 주셨지만 국회 현장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죠.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업에게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입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승사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미국에 투자하라, 달러 벌어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국은 모르겠고 달러부터 가져오라는 이재명 정부. 노점상 자리세 뜯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장유미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의 대안 세력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반사적으로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수출 기업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화 환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내의 경제 상황이 조금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걸 어떻게 양아치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국민의힘은 무슨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없이 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 국민 눈높이에는 맞습니까? 이런 주무부처에서 지금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시장이 어려워지면 수출 기업이든 수입 기업이든 다 어려워지니까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도모해보자라고 말씀드린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왜 반자본입니까? 친자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념 논쟁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더 구태에 가까운데 이런 부분을 이념으로 다가가고 접근하고 이런 거야말로 구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들도 이유 있는 달러 보유예요. 매년 200억 달러씩 어떻게 마련합니까? 지금 벌고 있는 거 바로 내줄 수 없는 이유가 200억 달러씩 매일 투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내년에 풀면 환율이 내릴지 오를지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손해보면 이거 누구의 잘못인가요? 주주하고 국민들이 손해봐요. 기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펀더멘털적인 요인이에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3%. 우리나라는 하늘이 1.8%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동원하고 대기업 야 수출한 거 빨리 달러 환전해라. 그리고 뭐 이제 서학개미들 가능한 한 이제 투자하지 말아라.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 국내 투자자들이 야, 엔비디아 투자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는 게 더 나아라는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 되지 예. 이걸 인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꿀 물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환율이 너무 높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에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뭐 달러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상품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전 이건 비추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환 노출된 미국의 ETF,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의
이제 상승률을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예. 환 노출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환 해지가 돼 있다라는 건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내가 일정 부분 비용을 주고서 리스크를 감내하는 거지만 환 노출이라는 건 달러 강세일수록 수익이 더 높아요. 근데 달러가 언제까지 강세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내일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환율 전망을 통해서 환 노출 ETF를 하는 건 지금은 이득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이득인 건 맞지만 굉장히 리스크도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예. 그러면요. ETF를 사더라도 우리나라 원화로 사는 것보다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환율 전망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계속해서 내년에도 미국 경제가 좋고 내후년까지 미국 경제가 좋아요.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미국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돈이라는 건 금리가 높고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에 대한 것도 먹을 수 있고 환해지할 경우에는 이제 그걸 포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 정답이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마련이잖아요. 이거 금값이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조짐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금값이 온수당 또 4,300달러 올랐어요. 근데 금보다 뒤에서 오는 건 은이에요. 예. 은은 2배 더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올해만큼 전체 자산 시장이 다 올랐어요. 코스피는 더 올랐어요. 코스피는 68% 올랐는데 금은 한 60% 정도, 그 은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에브리싱 랠리였잖아요. 우리가 예. 경험했잖아요. 에브리싱 랠리.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좀 꺾였잖아요. 일부 자산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왜냐? 달러 전망이 계속 갈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지금처럼 계속 완화로 갈까? 아니면 또 금리 동결로 갈까? 왜냐? 차기 연준 이장의 몫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환율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금값이 지금 올랐는데 지금 사야 된다? 온수당 뭐 20만 원 넘어서 100만 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해야 된다? 저는 리스크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리스크들과 가능성을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고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